추석 잘 보내셨어요? 예, 잘 네. 보냈습니다. 대표님 잘 보내셨고. 네, 뭐 이것저것 했는데 어쨌든 축하드려요. 한 명 오셨다고 한 분. 깜짝 놀랐어요. 어저께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네. 모든 걸 다 봤대요. 부군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?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 경매하기 괜찮다. 네. 좋은 네. 시국이다 설명해드리고 물건 한 제가 2개 정도 추천해드리고.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추석 전에 저희가 이제 발표가 분명히 날 것이다 국토부에서 네, 또 그렇죠. 몇만 호 뭐 저희 분양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예. 또 어디서는 근데 그게 또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. 그렇죠. 예.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. 거창한 건 아니고요. 네. 발표는 9월 26일 날 발표한 거는 간단해요. 그냥 3기 신도시를 앞당기고 거기에 추가로 3만 원 정도 더 공급을 네. 하고 네. PF 대출 유하게 해주겠다. 그게 이제 주 핵심인데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뭐 주택으로 가안에 많이 그런 얘기는 일절 없어요. 네.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고 큰 것도 없어요. 큰 것도 없고 핵심적인 것도 없는데 우연치 않게 추석에 어떤 책 부동산 관련 책을 보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 뭐 공급량을 떠나서 현재 지어진 수 그리고 뭐 가구 대비 뭐 세대 수하고 크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제가 데이터를 봤어요. 그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게 맞다고 치면 역으로 왜 인허가를 자꾸 줄였을까? 네. 인허가가 작년 대비 30%나 낮아졌을까? 네. 그 말은 공급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 자꾸 인허가 할 필요가 있냐. 그러니까 인허가를 줄이자라는 게 거꾸로 역으로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보통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제일 처음에 택지를 조성을 하는데 택지를 조성할 때 원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.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늦춰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인허가를 한단 말이에요. 올해 7월 달까지 보면은 30%가 다운됐는데 정부 관료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. 1월 달, 2월 달, 3월 달 데이터를 쭉 보면은 데이터가 낮아지네 하고 알 거란 말이에요. 저감된다고. 알 텐데 왜 굳이 안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게 그 책에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.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구나. 이거를 현 정부도 아는구나.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허가를 줄여서 올 7, 8월, 9월 달에 있을 역전세를 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. 네. 왜냐면은 인허가가 줄어서 착공이 줄면은 2, 3년 뒤에는 아파트 입주할 물량이 줄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면은 당연히 전세도 대란나고 세입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저만의 생각을 한 거예요. 왜냐면은 올해 뭐 21년도에 최고점 찍었을 때 9월 달에 찍었을 때 지금 2년 돼가지고 계약갱신을 하던 그 친구들이 아니면은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역전세가 나면은 돈 받기 힘들잖아요. 네. 그래서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올해 풀어놓은 게 차액에 대해서 대출 역전세 난 금액에 대해서만 DSR을 풀었단 말이에요. 네. 이거 풀 때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희룡 장관이 갭 투자할까봐 그 돈 갖다가 그 돈 갖다가 대출금을 그래서 그 줘야 되는.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. 돈을. 그래서 엄청 타이트하게 한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막으면 뚫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식까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갈 정도면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닌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. 그래서 네. 인허가를 조정해가지고 역전세를 잡지 않았나. 정부가 천재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착공이 더딘 거는 인건비가 올랐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비 시멘트 값이 올라갔잖아요. 네. 근데 인건비가 올라간 거는 한 가지예요. 그 중국에 있는 수요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. 그쪽 수요가 들어와서 활성화되면은 인력 수요 예. 그쪽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고 전쟁도 뭐 100년 만년 갈 게 아니니까 네. 어느 정도 되면은 네. 끝날 텐데 그 기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. 네.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2, 3년 뒤에는 안정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공급하고 수요하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매칭이 된다고 쳐서 문제가 없으면은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인허가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아파트 뭐 빌라라든가 다세대 네, 주택 이런 오피스텔이라든지. 이런 데들도 보면은 작년 대비 똑같아. 거기는 50%나 인허가를 안 한 거예요. 그거는 왜냐면 우리나라가 뭐 전세 사기 나가지고 자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네, 규제를 네. 심하게 한 거죠. 근데 이제 나라가 부동산 가격을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정권 초기만 해도 규제 풀고 뭐 보금자리로 해가지고 많이 풀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거래가 안 돼도 한 건만 거래가 되면 이게 그냥 고점을 찍어버리니까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은 아파트 값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21년 최고점 대비 90%까지 뭐 87%까지 상회했다고 해요. 거의 다 많이 네. 그렇게 됐으니까는 정부에서도 이 정도면은 이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허가도 안 하고 뭐 양도세 중과만 네. 한시적으로 완화한 거고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국회 계류돼 있으니까 아직 뭐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어요.